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혜원의 기사입니다. 주식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 주식 관련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분들, 주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그 상장 주식 대주주 분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개념도 생소하고, 그리고 내가 대주주가 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신고를 아마 하셨을 텐데 내가 왜 대상인지 당황스러워 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은 좀 그런데 아마 점점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상장 주식에 대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대상자 분들은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대주주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그 양도분과 혹은 장외 양도분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도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대주주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대주주가 아니다,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씨 정도 돼야 대주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동안 그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아마 이제 2021년이 되면 더욱더 확대가 될 예정이거든요. 대주주 개념은요, 지분율 혹은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 개념은 그리고 and가 아니라 또는의 개념으로 둘 중 하나의 요건, 그러니까 지분율을 만족하거나 혹은 시가총액 기준을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대주주로 간주가 되고요. 지금 요건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2018년 4월달 이전 분은 25억,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가 다른데 코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년도 4월 이후에는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죠. 현재는 1% 또는 15억.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시가총액 기준은 전기말 현재 15억 원 이상, 그러니까 2019년도 중에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5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대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 이상을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대주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19년도 중에 만약에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셔야 되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 특수관계 지분율을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말 현재의 특수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면 본인과 그 특수관계의 주식을 합산해서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을 따져서 대주주의 여부에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주 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본인의 지분율만 판단해가지고 본인의 지분으로만 판단해서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특수관계인은 만약에 지배주주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대주주 개념이 아마 지배주주 개념에 근접할 것 같아요.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6촌 이내 혈족이나 또는 4촌 이내 인척은 제외가 됩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만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을 포함합니다. 지배주주는 당연히 지분이 제일 많으신 분들이죠. 지배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역시 주주 1인과 친족의 주식을 다 합산해가지고 지배주주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지배주주에 해당이 되면 6촌인의 그 혈족, 4촌인의 인척까지 다 포함해서 대주주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 대주주 판단은 양도인을 기준으로 합산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배주주가 아니라고 하면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리, 뭐 형제자매 이런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총액 기준은요, 전기말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반면에, 전기 말부터 단기 중에 한 번이라도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순간 해당 연도에 대주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은 연중에도 계속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 지분율뿐만 아니라 부모님, 아들, 딸, 배우자 분들의 지분율을 합산해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연중에라도 한 번이라도 지분율 그 기준이 넘어가는 순간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이 돼서 기중에 거래되는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의 경우에는 결제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연말 가가지고 매도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개장일 기준으로 2일 전에는 매도 주문을 넣어 놓으셔야 그게 2일 후에 정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등락폭도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지만 이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마지막 결제일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때는 우선주나 빌린 주식 다 포함되고요. 사모펀드 주식 그리고 대차거래 주식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뭐 또 부모님의 재산을 일일이 또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의 재산 내역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자주 나오는 거죠. 사실 납세자들은 모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냥 무신고로 잘 모르고 있다가 특수관계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다가 본인 것만 판단했다가 그냥 과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국세청에서는 그 실질 주주 명부 그리고 대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그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매칭을 해서 그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이번에 실시된 그 대주주에 대한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원래 본인들이 그 증권사로부터 납세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신고하고 저희한테 또 비싼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증권사로부터 그 수집한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그냥 종목이나 수량, 양도가액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리 채용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신고할 때 누락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지분율만 판단해서 신고를 누락했던 거예요. 근데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해 보니까 대주주였더라. 그래서 무신고로 가산세 20%, 납부도 안 했잖아. 납부불성실 막 10%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는 했는데 결제일이 도래를 하지 않은 거예요. 대주주에 해당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매도 주문은 항상 마지막 장에 그 이틀 전에 매도 주문을 넣으셔야 됩니다. 직전 사업년도 말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다음 연도 중에 아버지가 주식을 나 몰래 취득한 거예요. 나한테 말씀 안 하시고. 근데 또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실 이유는 없죠.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아버지 취득일부터 본인도 대주주에 해당이 되니까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신고 기한은요. 상반기는 8월 말까지, 하반기는 2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세율은 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단기 양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입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33%.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그다음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근데 중소기업은 좀 유예기간을 줘서 중소기업 대주주는 2020년부터 이 과세표준 3억 이하 3억 초과 20%, 25% 요 규진이 적용이 되고요. 2019년도까지는 20% 단일 세율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러니까 빨리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고 매도를 할 계획이시라면 올해 안에 매도하셔야 되고 2월 달까지 신고하셔야 된다. 대주주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계산은 어떻게 하냐? 나는 결손인데 세금 내야 되나요?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안 내셔도 되고요. 모든 세금이 그렇듯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계산 구조는 매도한 가액에서 내가 취득한 가액을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이 되면 거기에다가 뭐 30%, 20%, 25% 이렇게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이제 장기로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개념이 있지만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보유하더라도 공제가 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러 종목에서 대주주에 해당이 되는데 양도 차손과 양도 차익이 있다면 당연히 상계는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그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 시기가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 100주가 있는데 100주 중에서 50주를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산 거를 판 거로 볼 건지 아니면 어제 산 거를 판 거로 볼 건지 이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취득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뭐 별도의 계좌를 구분해 놓고 장부를 기장하고 또 뭐 거래 명세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내가 딱 이 주식을 먼저 판 거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매도한 거로,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걸로 보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좀 챙기셔야 되겠죠. 저희와 같은 세무대리인들한테 만약에 신고 의뢰를 맡기신다고 하면은 그 신고서 작성 비용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상장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외에 또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잖아요. 그것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니까 자주 까먹으시는 거니까 그거를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절세할 수 있으려면 일단 세금은 기간을 쪼개고 사람을 나눠야 됩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 배우자나 또는 뭐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시가대로 증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취득가에 증여하자마자, 그러니까 뭐 배우자분은 6억까지, 그다음 자녀분들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니까 자녀분들한테 증여해서 쿠션을 쳐가지고 매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10월 말에 몰려 있다 그러면 뭐 6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3억은 이제 올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년에 매도하고, 뭐 이런 전략들이 좀 있으시겠죠.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시가총액 기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말이 가기 전에 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도 부동산의 양도차익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와의 어떤 형평을 위해서 부과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